한나 아렌트, 평범한 악에 대한 해독제. 혹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어떤 도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생각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이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에 평범한 악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뿔 달린 악마나 아니면 눈이 번뜩이는 광인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요, 한나 아렌트가 직접 마주했던 악의 얼굴은 우리의 상상과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렌트가 예루살렘 법정에서 직접 본 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은요, 무슨 특별한 괴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성실하고 심지어는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라고 해도 믿을 만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 여기서부터 우리 현대 사회 전체를 향한 가장 소름 돋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렌트의 가장 유명한 개념이죠. 근데 동시에 가장 오해도 많이 받는 개념이기도 해요.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냐면요. 그녀가 아이히만 재판을 직접 보면서 받았던 그 충격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이히만이란 사람이 엄청나게 사악하거나 잔인해서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너무나 정상적이고 평범해서 소름이 돋았다는 거죠. 그는 유대인을 막 증오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내려온 명령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저 유능한 공무원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하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막 불을 뿜는 용 같은 그런 거대한 악마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정작 아렌트가 본 건 뭐였냐면 그냥 서류 더미에 파묻혀서 일하는 평범한 관료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수백몇 명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일은요, 그냥 물류 관리, 업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아렌트의 이 비유는 정말 곱씹어볼 만합니다. 이 인용구가 딱 짚어주는 것처럼 이런 종류의 악은 무슨 심오한 뿌리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표면에 얇게 퍼지는 곰팡이 같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 어디서든 순식간에 번져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아렌트가 우리한테 보내는 정말 무서운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아이히만이라는 증상을 봤으니까 이제 그 근본적인 질병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렌트는 이 병의 이름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바로 무사유. 우리말로 하면 생각 없음이라는 병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생각 없음이라는 게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이히만은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였으니까요. 아렌트가 말하는 생각 없음은 도덕적인 상상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능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아예 없었고 또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오늘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내면의 대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아이히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거대한 조직의 그냥 하나의 부품처럼 혹은 인터넷의 익명성에 숨어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럼 이 무사유라는 개인적인 질병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뒤덮는 끔찍한 전염병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바로 전체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렌트의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사회를 장악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원자화예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 외딴 섬처럼 고립되면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이데올로기가 이 텅 빈 마음 속으로 파고듭니다. 모든 문제는 저 집단 때문이야 와 같이 아주 단순하지만 모든 걸 설명해주는 듯한 그런 강력한 이야기가 복잡한 현실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잉여화입니다. 시스템이 결국에는 개개인의 인간을 그냥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불필요한 존재, 즉 잉여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전체주의가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전체주의의 최종 목표는요, 단순히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도 사연도 개성도 없는 그저 잉여 존재, 즉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전체주의의 진짜 목표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얘기를 했죠? 문제점을 진단했으니까 이제는 아렌트가 제시하는 해법,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비타 악티바, 라틴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활동적인 삶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아렌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생존 활동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작업, 이건 책상이나 건물처럼 오래 지속되는 물건들을 만드는 활동을 말하고요. 하지만 아렌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장 인간다운 활동은 바로 세 번째,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아렌트가 생각하는 진짜 정치의 의미이기도 한데요.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가 광장 같은 공적인 공간에 함께 모여서 대화를 통해 예측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행위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비극이 뭐냐? 모든 것이 그저 돈을 버는 노동과 물건을 사는 소비로만 채워지면서 이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우리 개인의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아까 말했던 그 생각 없음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맞서기 위해서 아렌트가 우리에게 내리는 처방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생각하는 힘, 즉 사유하는 능력을 되찾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라는 건요, 그냥 책 읽고 지식을 많이 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렌트가 말하는 사유는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둘이면서 하나인 대화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이 내면의 대화가 마치 시원한 바람처럼 내 머릿속에 굳어있던 생각이나 편견들을 싹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게 맞나? 하고 멈춰서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사유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끝없는 내면의 대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브레이크, 즉 양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시 아이히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낮에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밤에 집에 혼자 있을 때 야, 너 오늘 한 일이 진짜 괜찮은 거야? 라고 따끔하게 물어봐줄 내면의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사유가 바깥 세상으로 확장되면 그게 바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 저 사람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의 핵심이고 올바른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기초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처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자꾸 우리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묶어주는 시대에 일부러 나와 다른 관점을 상상해보려는 이 능력,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아렌트의 사상 중에서 가장 깊고 또 가장 희망에 찬 개념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메시지일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봤지만 아렌트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시작하는 존재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세상에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그건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아렌트는 이걸 탄생성이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이 힘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급진적인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아렌트 철학이 가진 희망적인 결론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예측 불가능한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이 생각들을 거울 삼아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죠. 나는 지금 그저 거대한 흐름에 생각 없이 몸을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멈춰서서 내 안에 나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혹시